네,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환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스피는 어제 오늘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연말 연초 2,600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내년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수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은 PER 기준으로 10배 중반 정도, PBR 기준으로는 0.9배 중반 정도 선인데, 과거의 평균적인 코스피의 범위를 보면은 한 9배에서 11배 사이 정도는 좀 정상 범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긍정적일 거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은 상승 여력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업사이드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연말 연초 정도로 봤을 때 코스피 예상 상단 한 2,600에서 한 2,650포인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가 일정 부분은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 이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해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랑 연준 위원들 간에 좀 시각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런 간격을 생각하면은 약간 지금부터 지나친 낙관론을 펴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연간으로 저희는 코스피 예상 밴드의 상단은 한 2,750포인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가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뭐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반도체 업황 개선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사실 내년도를 주도하는 업종도 반도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상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 업황 반등 시점이 지연이 됐었거든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고금리 때문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줘야지 반도체도 수요가 같이 좋아지는데 이 고금리로 인해서 올해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여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정해진 금액 안에서 취사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 지금 경쟁이 심한 AI 관련 분야, 뭐 HBM이라던가 로직 반도체라던가 이런 하이엔드 제품군 중심으로만 투자를 했던 게 올해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이엔드 제품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범용 제품 가격은 못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업황이 다이나믹하게 반등을 못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내년을 보면은 볼륨이 큰 범용 제품 쪽으로 투자가 이제는 좀 돌아올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금리 부담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업황 반등은 이미 한 4분기 정도에는 점차 가시화가 되고 있고 내년도 중에 쭉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해주셨고요. 2차 전지 다소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오늘도 또 어제에 이어서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아직도 있다.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예전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게 뭐 성장성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비싼 거는 맞죠. 문제는 이제 성장성이 얼마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은 약간은 조금 미뤄둬야 되는 얘기 같고요. 왜냐면은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다시 또 빠르게 올라가는 게 필요한데 그건 아직은 가시적이진 않은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면은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이 2차 전지에서 원가를 차지하는 중요한 이 소재들의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뭐 니켈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내려왔고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많이 여기서 떨어지긴 어렵다 이런 정도 판단은 들거든요. 니켈 주요 생산 업체들이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소재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정도 기대는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차전지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상 상단을 열어둘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익성 위주로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요. 상단이 열리려면 결국은 지금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한 15% 정도에서 정체되고 있는 전기차 침투율이 다시 이걸 뚫고 매수 제품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언제 보여줄지는 아직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여튼 과거에 비해서 성장성이 낮아진 거를 받아들이는 정도 밸류에이션 내에서의 밸류에이션 플레이 정도는 가능한 구간이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주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다만 성장주라는 것이 상당히 섹터도 여러 가지가 있고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성장주 가운데서 특히나 유망하게 보고 있는 쪽은 어떤 쪽이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있으신지?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거는 분명히 할인율 부담 차원에서는 성장주의 좋은 요인은 맞는데 그럼 어느 쪽이 성장주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가 낮아졌을 때 그 싸진 값으로 돈을 빌려와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릴 분야가 어디냐 결국은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미국의 민간 투자가 늘어나는 게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 분야별로 보면은 결국은 AI 투자가 이제는 학습을 넘어서 온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것들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중심이 될 거고 여기에 더 붙을 수 있는 것들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서비스. 더 좀 넓게 본다면은 온디바이스까지를 바라보면 IT 하드웨어 이런 쪽이 되겠죠. 결국은 여전히 IT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는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을 연말을 중심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연말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예, 원래는 연말은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제 수익을 확정해야 되는 클로징 시기이기 때문에 거래를 많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12월 말이 되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줄어드는 한산한 시기예요. 확실히 거래량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올해는 외국인 매수세가 여전히 관찰되는 거는 좀 특이한 점인데 이거는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경우에 한국 반도체를 사는 게 외국인의 주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지속성은 있고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얼마나 외국인 수급이 더 확산될 수 있느냐라는 차원으로 보면은 확산성이 별로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나올 거란 얘기가 있죠.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이 지금 주식당 10억에서 30억, 50억 이 정도로 완화해 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들을 반영한 게 조금 순매수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은 예년보다는 올해는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2차전지랑 반도체들이 주요 트레이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연초 이후를 보면은 조금 더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좀 무게 중심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